자, 이번에는 용 변호사님 차례입니다. 어떤 사건 준비하셨습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류분 잠깐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속 관련 가끔 상담하다 보면 좀 유류분 아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서 상속재산 처분을 일정 부분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인한테 상속재산의 일부를 좀 확보해주는 제도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상속인은 어느 정도 보호해주기 위한 차원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제 자녀가 4명이 있는데 막내를 너무 이뻐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이제 막내한테만 주겠다라고 뭐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치죠. 아버지 미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드라마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럼 이제 다른 3명 자녀는 좀 이제 억울하게 되지 억울하죠. 않겠습니까? 같은 자녀인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다른 3명 자녀한테도 그 이제 법에서 인정되는 이제 법정 상속분 중에서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제 이거를 이제 유류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그냥 아버지가 단순히 막내가 예뻐라고 주는 게 아니라 막내가 했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있는데 다른 3명의 자녀는 아버지 생신날 오지도 않아, 명절 때도 자기들끼리 여행만 가고 말도 안 듣고 뭐 하자 그래도 하지도 않고 한 번 얼굴도 안 비추다가 막내만 늘 했어요. 늘 오고 늘 부모님께 그러다가 정말 그래서 막내한테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한 경우라면 그래도 법에서는 나머지 자녀들에게도 이 유류분이라는 게 인정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뭐 무슨 자녀가 나의 부양을 뭐 간호를 뭐 소홀히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면은 일정 부분은 그러니까 법정 상속분 전체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2분의 1 뭐 또는 3분의 1은 가져가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권리라든가 의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자녀이기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되는 부분이다. 예. 그러면 오늘 광 변호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요거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광 변호사님 둘의 차이가 어떤 거예요? 청구 요건하고 네. 절차 형식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네. 공동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논의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사건이고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지금 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률에서 정해준 유류분 이거를 침해당했다. 이게 그랬을 때 그 재산을 유증받은 또는 증여받은 상대방에 대해서 청구하는 사건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히 네, 구분이 그래서 됐습니다. 절차적으로 보면은 말씀드렸듯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은 공동 상속인들 중에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상대방 전원을 상대로 청구해야만 하고요. 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유류분 반환을 침해받은 사람이 그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대방을 상대로 한다. 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인뿐만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가능하거든요. 이를테면은 돌아가신 고인이 좋은 뜻으로 그 대학이나 병원 이런 데 기증을 하게 됩니다. 재산을.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은 내가 상속받을 재산을 아버지가 다 기증했다. 그런 경우에 그 대학이나 병원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 그러면 뭐 기관을 상대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예쁨 받은 막내를 향해서도 할 수 있는데 반환의 규모나 액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는지 법에 나와 있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 변호사님? 예, 간략히 말씀드리면 네. 직계 비속은 자기가 원래 받을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다음에 이제 배우자도 2분의 1 네. 가능하고요.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로 올라가면 이제 직계 존속은 3분의 1, 그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는 3분의 1 일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류분 이제 반환 청구 소송할 때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산정하는 공식은 네. 이제 상속 개시,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요. 네. 상속 개시 시에 이제 가진 재산의 가액에다가 이제 증여했다고 하면 이제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을 하고요. 혹시나 채무가 있으면 이제 채무는 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 재산에다가 증여액은 더하고 채무는 빼고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을 이제 곱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유류분 이제 그 유류분이 나오고요. 혹시라도 내가 이제 어떤 청구를 하는데 이제 아까 이제 윤광기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혹시나 특별 수익 이런 그러니까 무슨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학비라든지 이런 걸 혹시나 내가 받은 게 있다면 이제 그 부분은 빼고 이제 그렇게 산정을 하고요. 해서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이제 유류분 권자가 뭐 피상속인의 증여 유증으로 인해서 유류분의 부족이 생긴 때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그 이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이제 나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굉장히 더하고 빼고 복잡하네요. 예, 실제로는 복잡하게 계산해 봐야 됩니다. 예. 돈이라는 게 사실 없으면 굉장히 퍽퍽하긴 한데 사실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있으니까 되게 마음이 퍽퍽해지네요. 건조해집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이게 하려면 워낙에 변수가 많아서 전략을 굉장히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재산이 현금이 아니라면 그 가치를 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침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것도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뭐 현금이면 정말 간편한데요. 그렇죠. 현금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어쨌거나 좀 감정을 거치신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소송 같은 거 가면 이제 감정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가액 산정 시기, 그러니까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 사망한 이제 그 상속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사망하신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방금 이제 그 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나 침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떡하냐? 이제 그러니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은 이제 각자가 얻은 증여액의 그 비례로 이제 반환하게 되는데요. 네. 반환의 순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사형제가 있다고 칠게요. 네. 이제 첫째 형은 유증으로 이제 1,000만 원을 더 받았다. 이제 둘째 형은 이제 유증은 아니고 그냥 증여로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다음에 셋째 형도 그냥 증여로 1,500만 원을 받았다. 근데 이제 막내인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1,500만 원 내 유류분권의 침해를 받았다라고 한다 그러면 첫째 형은 유증을 받았고 둘째, 셋째 형은 그냥 증여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단은 첫째 형을 먼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증받은 첫째 형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 있고요. 아까 그 첫째 형이 유증으로 1,000만 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1,000만 원을 청구를 해야 하고요. 내가 침해받은 금액이 1,500만 원이니까 첫째 형을 상대로 해서 먼저 1,000만 원 청구한 다음에 내가 이제 아직 못 받은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둘째 형하고 셋째 형을 상대로 각 이제 2분의 1씩 그러니까 250만 원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차적인 반환 의무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고요. 2차적인 반환 의무자는 증여를 받은 사람. 이제 그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까지 말씀하신 후에 죄송합니다만 유증이 뭔가요? 유언 증여, 그러니까 유언으로, 그러니까 그냥 살아계실 때 증여하는 거 말고요. 유언으로 하면서 증여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는 걸 난 몰랐죠. 예. 저도 유언으로 복잡합니다. 증여를 예. 했다. 그러면 유언은 그러니까 1차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사람은 유언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고 2차적으로 반환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냥 증여받은 사람이군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 주신 거를 유증이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유류분 반환 소송도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거는 광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가 네. 그 자기의 유류분이 침해당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그 청구권이.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도 역시 소멸로 시효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예,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1년 이 도가에서 내 유류분이 침해당했으니까 이걸 반환해 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들여다봅니다. 1년 넘었어 안 넘었어? 근데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재산을 다 계산을 해서 유류분이 침해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반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임을 해서 사건을 진행할 때도 의뢰인분들께 유류분 반환 청구는 고인이 사망하신 다음에 1년 이내에 꼭 제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고인이 그러니까 사망하신 날로부터 1년, 예, 요거를 꼭 지켜주셔야 된다. 윤남훈님께서 살아생전에 유산 상속 잘해주셔야지 사망 후에 집안 싸움 엄청 심합니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경우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부터 이제 6개월 기본적으로 6개월이고요. 6개월 이내에 뭐 이제 과세 표준 가액이라든지 이제 과세 표준은 이제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세무관서에 이제 납부를 해야 되죠. 혹시나 이제 그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제 또 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사실 또 상속세 낸다는 게 또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게 현금을 이렇게 막 쌓아놓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어요. 그래서 분납, 연부연납, 물납 이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분납은 이제 상속세를 이제 2회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요건은 이제 상속세 납부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납부액 일부를 이제 상속세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이제 2개월 이내에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게 분납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뭐 최대 10년간의 11회에 걸쳐서 연간 1,000만 원씩 이제 납부하실 수 있는 제도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 요건은 이제 상속세 납부액이 이제 기본에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이제 이런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요 연부연납은 그 세액에 좀 상당하는 그 담보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냥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또 받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부연납 가능하고 최근에 그 현재 그 연부연납 할 때 그 좀 그냥은 안 되고 이제 가산금이 붙겠죠. 일종의 이자. 이제 이자율은 최근 한 연 2.9% 정도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납,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돈이 아니고 이제 다른 이제 재산으로 통해서 대신 납부를 하는 건데요. 뭐 부동산이나 어떤 다른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증여 재산을 포함해서 상속 재산 중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가액이 이제 2분의 1을 초과하고 그리고 이제 상속세 또 납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제 물납 제도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제 납부한다던가 유가증권 납부한다던가 또는 아니면 이제 뭐 미수품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분납제도, 연부연납제도, 물납제도가 있다. 이제 그런 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오늘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쭉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상속에 대한 궁금증을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지만 이런 질문이 많더라고요. 상속을 생전에 할까요? 아니면 정말 생전에 마무리에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어르신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전에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좀 많은 재산을 나눠주는 게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서로 그러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기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두 분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르신들이? 예, 종종 그런 상담 과정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뭐라고 해주세요, 조언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저는 한쪽으로 몰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생전 증여하고 유증을 적절히 섞어서 그걸 해야 피상속인 즉 고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어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점에 있어서 고려를 할 수 있는 점이 있고요. 그리고 생전에 해줄 수 있는 것들은 상속세를 많이 절세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생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 변호사님도 같은 의견. 사실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상속세 세금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구체적으로 산정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새로 오신 윤광기 변호사님 법률 상담 설명 잘 들었어요. 다음번 상담도 기대됩니다라고 김금자님께서 팬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우리 광 변호사님과 용 변호사님 가족들 간의 유산 상속 관련해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은 오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조금 더 해주시고 싶은 마무리 말씀 있으시다면 두 분 부탁을 드려볼까요? 광 변호사님부터. 네. 상속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다 보면은 감정이 극한 대립으로 맞아. 치닫게 됩니다. 네. 특히 어떤 유언의 진위 문제 같은 걸 다투게 되면 서로 비방이나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송 전에는 명절에만 만나는 친척 관계에서 소송 후에는 명절에도 안 만나는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감정적인 비방이나 비난보다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법리적인 관계에 대한 주장 이런 것들로 해서 이런 것들을 한정해서 다툼을 하고 끝내면은 나중에라도 명절에는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절에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용 변호사님도 한마디. 그러니까 네. 뭐 저도 뭐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 뭐 해보는데 네. 사실 뭐 저도 복잡하고 뭐 사건 담당 그 이제 법원의 판사님도 아 이거 내가 판결 못하겠다 무조건 조정으로 끝냅시다 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결국 그래서 조정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시간도 몇 년 걸리고 하니고 좀 뭐 이제 되게 복잡하니까 사실 그치. 감정도 방금 유광김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도 상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감정을 해치지 않는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안 해칩니까? 법까지 돈 얘기가 법까지 갔는데. 자, 어쨌든 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법에 대한 상식을 많이 알면서 법까지 가지 않을 정도로 서로 간의 유사한 이야기 잘 상속 이야기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월요일은 용광로 용 변호사님, 강 변호사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